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2024년 1월 10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내린 눈이 오늘 아침에 영하로 내려가니까 곳곳에 얼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매우 미끄럽더라고요. 오늘은 최영규 논설위원이 어느 신참 판사가 겪은 황당 사건이라는 제아의 이제 조선일보인데요. 써놨습니다. 읽어보고 요즘 우리 법원에서 이러한 일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분이 써놓은 그대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로 있다가 지난해 판사가 된 사람이 얼마 전 겪은 일이다. 수도권 법원 민사합의부에 배치된 그는 일주일에 6건가량을 선고했다고 한다.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로펌에서 일하던 정도만 하면 간단한 사건들은 그 정도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료 배석 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그러면 우린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불문율로 자리 잡는 일주일에 3건 선고 룰을 깼다는 것이다. 당황한 그는 앙따가 될까봐 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동료 판사들이 하향 평준화 요구에 마친 것이다. 무조건 선고를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상권룰은 지난 김명수 사법부에서 생긴 것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배석 판사들이 야근을 밥 먹듯 했던 과거 근무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들었고, 이들을 이끄는 부장 판사들은 어쩔 수 없다며 묵인했다. 판사들이 사실상 일 적게 하자고 담합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동료 판사를 압박하는 일까지 생겼다. 판사들이 이래도 되나? 이례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전체로 그러진 않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말로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주 복잡한 사건은 일주일에 한 건 선고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정량적으로 3건 룰을 정한 데 있다. 판사들이 그 수치만 맞추려고 쉬운 사건만 먼저 선고하게 돼 자연스럽게 장기 미제 사건이 늘게 된 것이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 민사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3배로 늘어난 것도야 무관치 않다. 같은 기간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지 않는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늘었다. 판사는 편해졌지만 사건 담당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판사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 재판 지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과거 법원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로 판사들을 독려했다. 능력있고 성실한 판사들을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키는 제도였다. 하지만 사법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결국 김 전 대법원장 때 폐지됐다.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에서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판사들을 평정해 연임, 보직, 전보 등 인사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주면 된다. 법원조직법에도 판사 평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을 판사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평정권자인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워라밸에만 관심 두는 판사가 늘어나고 사명감 갖고 일하는 판사들은 문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힘이 빠진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법, 인권법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들만 중용하는 코드 인사로 일선 판사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다. 법원장들이 평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해야 된다. 판사들도 상권 룰을 폐지해야 된다. 이건 암묵적인 룰일 뿐이어서 판사들이 없애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신속, 공정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판사의 책무인데 이런 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판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의 중추다. 그런 사명감을 판사들이 해보겠으면 한다. 이제 이런 최영기 논설위원님의 글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우리 조선일보 사설에 있는데 이선거법 재판 16개월을 끌다 사표, 강규태 판사의 사법 농락 가담. 아마 강규태 부장판사가 16개월간 여기 잠깐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네요. 이걸 갖다가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 사표를 냈어요. 이 사건은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한 대장동 실무자와 애국여인의 가치가 골프를 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오래 걸릴 재판도 아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가 작년에 또 단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밀려진 것도 있고 이 강기태 판사람은 사표를 잘 낸 것 같습니다. 자기 이제 그 적성에 맞는 또 일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판사가 무슨 아주 성스러운 직업도 아니고 정말로 고용을 해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고 그런 의무는 없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사시에서 내지는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판사로 그 다음에 검사로 이렇게 임용되고 했죠. 요즘 로스쿨이 이제 있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판사를 임용하는데 아마 일반 큰 로펌 같은데 취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잡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로스쿨 마치고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1등, 2등으로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성실하고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성이 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판사로 임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로 그 판사란 직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보는 시각이 그러나 저는 아직도 참 훌륭한 이번에 그 대법원장에 임명된 그분도 그분의 어떤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존경할 만하죠.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그 판사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물론 이제 판사들이라고 일주일에 몇 건씩 해갖고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민사라는 것은 또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큰 사건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어떤 뭐 수행자들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욕먹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겠다. 그럼 이제 스스로 그 뭐 이렇게 인사할 때 스스로 사표를 내면은 잉여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양보해 주고,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변호사 개업을 하든가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한 그 어떤 법원의 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